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또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창업 자금 전략이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자금 전략. 네. 네. 창업 자금 전략이라면 창업 시 자금을 마련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기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업 자금의 종류, 두 번째는 창업 투자 받기, 세 번째는 창업 자금 운영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창업 자금의 종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창업 자금의 종류가 될까요? 예, 첫 번째로 자기 자본금이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자본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채권, 주식, 부동산을 포함하여 창업지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것을 몽땅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대출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이나 기타 기관 혹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등에서 투자를 받아서 서비스와 제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혹은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창업을 할 때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창업을 합니까? 자, 2018년 통계 기준으로 보았을 때 50% 정도가 1억 미만의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 1억 정도 가지고 창업을 하신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1억 중에서 얼마 정도를 자기 자본, 또 대출, 투자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좋은가요? 자, 일단 식당이나 문구점 정도의 작은 자영업의 경우 70에서 80%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마련을 하시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서 마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창업 자금이 1억이라면 최소 30%는 운영장으로 남겨놓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창업을 하시자 한다면 1억짜리 아이템이라면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남겨놓으시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렇게 한 1억 원 투자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익을 나오니까. 아, 진짜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로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창업업계 통계를 보니까요, 실제 순이익이 한 3에서 4% 정도 되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억짜리 아이템을 투자했을 때 생각할 때 보통 수익이 난다면 300에서 400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사실 자리를 잡았을 때 이익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 사이에 나온 이익입니다. 만약 1억 정도 투자해서 3년 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접는 게 좋다고 봐줘도 상관없습니다. 이 수익이 300에서 400이라면 대차대조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고 순이익이. 예, 그렇죠. 내가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억을 투자해서 최대 400 정도라면은 글쎄 좀 좋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대출이나 투자를 더 받아서 창업 자금을 늘리면 더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예, 그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창업 자금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매장 견적을 5천을 받았는데 간판을 하거나 비싼 기계 하나 더 넣으면 수익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러죠. 그래서 처음엔 1억으로 창업 자금을 잡았다가 보통 1억 5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문제는 처음에 입지 보고 매장 보고 제품 보고 나서 한 달 수익 최대 400으로 판단을 했는데 돈을 더 들인다고 더 이상 매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영업을 해보면서 그때 더 늘리는 게 나은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처음 창업해 보시는 분들이 이걸 더 하고 싶어서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설렐 것 같아요. 이럴 때. 설레는 게 아니라 고민이 엄청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투자한 만큼 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럼 어떤 생각으로 창업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부터 시설 그리고 장비 및 부대 비용까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업체가 해주는 대로 하다가 돈이 더 들어간다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으니 돈 더 들이고 이거 하면 좋아요 하면 그대로 하다가 끌려가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개의 업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를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아서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창업하지 마시고 그 업종의 경험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전혀 모르는 분야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을 하고 나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끝나서 이제 커피점이나 치킨점은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자기가 묻혀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저절로 장사가 되는 PC방을 하려고 PC방 체인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PC방 체인점에 가서 인테리어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자꾸 시간을 끌어서 문제 제기를 하니 계약서상 인테리어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해놓아서 결국 2억으로 시작한 창업이 나중에는 온갖 대출을 받아서 6억을 넘게 주고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거예요. 만약 이분이 PC방에서 알바라도 해봤다면 이런 어리석은 계약은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업종에 관련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창업 시 대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개인 자영업 대출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집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 두 번째는 개인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 세 번째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대출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경우 중에 그 지역의 기업지원과 같은 곳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대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다 받아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선 그 투자를 가족들에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는 경우가 많죠. 네. 두 번째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투자를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 개인사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시고 빌리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폐업을 하게 되면 갚지를 못해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창업 시 될 수 있으면 남의 돈 빌리지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기관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창업 프로그램이 많아서 창업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고 사업계획서가 통과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받을 때 어디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다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리고 영수증을 다 받으셔야만 혹시라도 폐업하시더라도 이 돈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 컨설턴트들이 창업 컨설턴팅을 받으시고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니까 꼭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시 자금 마련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자,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자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은데 자금만 잘 받아도 창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창업 시 자금을 마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욕심이 나서 많이 투자를 하려고 대출이나 투자를 함부로 받게 되면 창업 실패 시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자본 비율이 70에서 80% 이상에서 예비비를 둔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험 없는 무조건적인 창업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거나 경험을 쌓으신 후에 창업 프로그램 등으로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창업 자금 지원을 받으셔서 창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부로 아무 데서나 돈을 빌려서 투자를 받아서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귀로 듣는 컨설팅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